네, 오늘 9월 26일 금요일 녹음되고 있는 사이드비 만화 사교 클럽 4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44번째 시간이라 오늘은 조금 특별한 네. 주제를 가진 사교 클럽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오늘 저희가 또 44회라서 공포 특집으로 주제를 정하고 또 상품도 미리 야심차게 구해왔는데 2권이나 구해왔는데 네. 약간 오늘 그 방 인원 조절이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못 모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상어조아님도 이번에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지난달에 온 사람 중에 몇 명을 좀 띵구고 지난달에 못 오신 분들을 불러야겠다 네네네. 하고 그래서 몇 분을 부득이하게 못 모시게 되어서 네. 매우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서 이 인원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방이 개설이 되기에 인원이 좀 애매하고 애매해서. 그리고 개설은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적어도 그 진행을 할 인원이 오늘 그쵸. 네. 없었어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어쨌든 온라인 방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저 포함 8분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네네. 이제 전우님 포함해서 한 분씩 네네. 한 분씩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오신 태훈님부터. 안녕하세요.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좀 오다가 네. 이제 백술 때 오다가 취직하고 못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나서 오랜만에 돌아온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어쩐지 안 안녕하세요. 보이시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수빈님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드비에서 그 7회차부터 한 4년차, 지금 4년이 된 것 같은데 거의 원조 멤버. 그쵸. 네. 네, 그 어쩌다 보니 그냥 만화 좋아해서 오다가 계속 오게 돼가지고 오늘도 덕질을 하러 온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10분 지각한 전훈입니다. 네,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모두의 시간을 뺏어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근데 뭐 10분씩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는 간혹 가다 있으니까 그러게요.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번 기다린 적이 많으니까. 그 마음을 좀... 또 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주 시험이 가장 두려운 대학생 최준호입니다. 다음 주 설이래. 추석 전에 시험을 딱 보시는 건가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 하나가 있고 그 시험 전까지 조금 큰 과제 2개를 주말 동안 다 끝내야 되는.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노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여기 참여를 하게 된 여기 SWA 학생이라서 사이드비 대표신 성인수 작가님의 제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왜요? 좀 이상하니까 그러면. 그런 분에게 제자가 있다는 게. 수업을 받은 네. 수업을 받은 사람이라서 네네. 뭔가 그 만화 사교 클럽 참여를 하고 싶어서 계속 조금 간을 보다가 공포 만화 나 하나도 모르는데 추천받고 와야지 하고 이번에 참여하게 된 임나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닉네임으로 소개해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네. 저 이번에 하만전에서 바디 호러물로 참여를 하게 된 수선화라는 작품으로 참여를 하게 된 오일 파스텔입니다. 네. 바디 호러 작품으로 참가를 하신다고. 작가님이신 거죠? 네. 참여하시는. 네. 이번에 하만전도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하고 새로운 얼굴들이 많은데 이것은 부득이하게 인원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자주 오신 분들을 저희가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다는 소식이. 네, 들리는데. 경쟁이 이번에 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44회라서 저희가 좀 경품을 좋은 걸 준비했다라고 그 공지에 예고를 드렸는데요. 했었죠. 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모치즈키 미네타로 작가님의 좌부녀라는 작품입니다. 네, 아마 대표작 중에 하나인 걸로 저는 알고 그쵸. 있는데요. 레전드죠. 이 작품이 조금 절판이 된 지 오래고 중고 가격도 꽤 있고 당연히 이북도 없다 보니까 맞아요. 이름만 들었지 실제로 본 사람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작품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좀 제일 인기 많은 추천을 해주신 분께 이 좌부녀라는 작품 단행본 굉장히 상태가 좋거든요. 보면은 저희가 2권 구했는데 이게 비교적 더 상태가 좋은 책이라서 A급. 한 분께 또 선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권 다 네. 드리긴 하는 거죠? 네? 2권 다. 아니요, 한 권밖에 한 없어요. 권만요? 2권은 그럼 왜 가져왔어요? 2권?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제가 소개할 책이에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얘도 되게 공포스럽죠.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본인이 지금 네. 한 권 꼽쳐놓은 거 아니에요?
다빈님 한 권이요? 아 네. 꿍쳐놓은 게 아니고 그 SW의 기승아리. 아,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분명히 제가 공익적인 목적을 두 갖고 권을 있거든요. 그때 샀던 걸로 네. 알아서 한 네, 권이 오늘 어디 갔나. 오프라인 방이 열렸으면 당연히 오프라인 방에 한 권 드렸을 텐데 네. 부득이하게 한 방만 열렸다 보니까 이 네. SW의 학생들만 좋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빈님이 이거 약간 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분요. 네. 근데 여기 기증되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욕심 낼 필요가 없죠.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좀 편한 마음으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말 나온 김에 제가 가져온 책을 소개를 먼저. 드리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다빈님 거. 이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우메즈 카즈오 작가님의 공포라는 단편집 1권입니다. 뭐예요 그거는? 왜 표지가? 이게 안에 그 속표지도 되게 멋있는데 이게 제가 일본에서 산 원서고요. 이 비화가 있어요. 제가 그 한국에 나온 우메즈 카즈오 작가님 단행본들을 보다가 네네. 무서운 책 시리즈는 그 있죠. 절판이 되었지만 절판됐지만 그래도 소개는 나온 적이 됐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무서운 책 시리즈의 원서를 가지고 있어서 무서운 책 시리즈를 가져와야겠다 했는데 그 자주 보지 않는 책이다 보니까 네. 무서운 책이 아니라 공포를 가져오게 되어버린 거죠. 공포는 이제 한국에서 소개가 된 적이 없는 작품이고요. 제가 가지고 반칙인데 우리나라에 소개 안 된 걸 가지고 다니.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오늘 논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차피 좌분녀에 대한 약간 욕심이 덜해졌기 때문에 네네네. 이 작품은 지금 뒤에 출판 기록을 보면은 헤이세이 7년에 나왔다고 되어 그거 있고요. 언제요? 96년 정도일 거예요. 96년에 나온 초판이라서 제가 알기로 그 이 공포라는 책이 이후에도 또 발매가 됐는데 네. 그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공포하고 수록된 작품도 살짝 다르고 수록 순서도 살짝 다른 단행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단편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돌려서 보여주세요. 네, 돌려서 좀 보세요. 우메즈 카즈오 작가님의 비교적 이제 초기 작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 다루었던 작품들 스타일 중에서도 얼굴에 대한 공포, 어떤 기괴하고 표정으로 호러를 일으킬 수 있는 문법을 되게 자주 사용하던 시절에 만화가 많이 실려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재밌었던 게 마성의 눈이라는 단편이 하나 있어요. 이 어떤 단편의 내용인지, 줄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어떤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시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있었던 눈이 이 보는 눈인 거죠. 시력을 잃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와서 막 엄청 슬퍼하고 어머니도 너무 슬퍼해요.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어떤 요괴 같은 존재가 와서 내가 너한테 눈을 주겠다 하고 되게 약간 파충류의 껍데기 같이 생긴 눈을 이 친구한테 떼서 줘요. 자기 눈을 떼서 줘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끔찍한 꿈으로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실명을 했다가 다시 시력을 되찾았는데 그때부터 다시 눈이 보이기 시작해서 정상 등교를 하죠. 정상 등교를 하고 이제 학교에 친구들하고 가고 있었는데 병문안을 왔던 친구들을 포함해서 주변인들의 얼굴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파충류가 괴물처럼 변한 파충류 얼굴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파충류 인간? 네. 근데 자기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너 왜 그러냐, 너 이상하다 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남학생도 자기한테 막 거리를 두고 하는데 자기 눈에는 진짜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동급생 어떤 여학생의 얼굴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약간 어떤 고립의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학생이 어느 날 이 친구를 뒤에서 습격합니다. 습격해서 이 친구의 눈을 멀게 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근데 이 친구가 잘 피해서 이 친구한테는 아무런 해가 없고 대신 공격하려고 했던 그 학생의 이마에 길게 약간 상흔이 남는데 그날부터 다친 학생이 붕대를 감고 나오고 붕대를 감고 나온 다음부터 학교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걱정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의 내용에서 어떤 본격적인 공포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분도 안 알려주신 거예요? 네. 볼 수는 없지만 약간 뭐야? 근데 제가 이 작품에서 특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네. 눈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력을 어쨌든 잃었고. 한번 잃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연출에서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안 보이는 것, 이상하게 보이는 것, 이 세 가지를 비교적 되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연출에서 되게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메즈 카즈오 작가님이 제가 생각했을 때 먹의 비중이 엄청 높은 작가님인데 그쵸. 그 먹을 이용해서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감각을 되게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재미있었고 또 하나는 이 친구의 눈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이 친구가 정말로 이 이상한 것들을 자기만 혼자 보고 있는 걸까? 진짜 이상하게 맞는 홈클루스처럼. 걸까? 하고 살짝 미스터리가 중간에 어느 쪽이 맞는 거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어떤 정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구조 자체도 되게 재미있어서 이 당시에 이 단편을 많이 작업하던 시기에도 이 정도 퀄리티의 작품을 내놓으셨구나 해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외에도 되게 다른 작품들이 많은데 국내에 나온 어떤 표류교실로 대표되는 우메즈 카즈오 작가님의 공포 만화들과 비교했을 때 네. 아무래도 시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연출 같은 데에서 차이가 그래도 꽤 있어요. 칸 나누는 방식이나 화풍이나 연출에서 차이를 그래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메즈 카즈오 작가님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되게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고 이제 국내에 소개된 단편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무서운 책 시리즈 그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잘못 가져왔지만 사실은 아 그래요? 원래는 무서운 책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였어요. 무서운 책 원서를. 네. 예. 그게 가장 다빈님이 생각할 때 가장 공포스러운 만화라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우메즈 카즈오 제가 갖고 있는 우메즈 카즈오 작가님 원서 중에 네. 발매가 된 작품이라서 한국에. 그러면 구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작품은 뭐 일본 원서를 구하셔라라는 그러니까 말씀밖에 드릴 수 자랑하고 있는 없으니까. 거잖아요. 네.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가져온 김에 오늘 한 번 더 보고 이 중에서 좀 좋았던 작품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메즈 카즈오 작가님의 공포 1권을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요. 네. 아마 다른 분들은 보신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본적 바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제가 태연님이? 네. 네. 자신 있는 거죠, 태연님? 일단 해보는 네. 거죠. 견제를 너무 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아니, 자분여를 네. 탐내세요, 저분도. 자분여가 제가 그 상품이 아니었다면은 자분여를 추천했을 거예요. 그런 작품이라서. 그럼 지금 책은 있으신 거예요? 책 다른 거 이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제가 읽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가지고 너무 약해가지고 전투력을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좀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태훈님의 전투력을. 일단 앞서 우메즈 카즈오가 나왔으니까 이분도 한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네. 이제 비슷한 세계 공포 또 만화가이신 레전드가 히노히데시 작가님 만화인데요. 네네. 이게 히노히데시 작가님의 아마 데뷔작이실 거예요. 조르코의 기묘한 병이라는 단편집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구하기 힘든 책 아닌가요? 그렇죠. 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는 이미 있으니까 네네. 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네, 볼 수는 공포보다 있겠죠. 낫다. 약간 자랑기가 있다. 이거. 잘못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네. 일단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 이제 공포 만화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건 많은데 뭘 가져오지 하니까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냥 공포 만화라는 거에 대한 범위도 애매하고 난 이거 무서운데 그럼 공포인가 했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다지 공포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혼자 막 굴을 파고 들어가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공포 만화가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작가를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님을 가져왔고 히노히데시 작가님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조르코의 기묘한 병이라는 책을 가져온 이유는 보통 히노히데시 작가님 하면은 이것보다도 빨간 뱀이나 약간 지옥도 같은 그런 작품들을 더 대표작으로 여기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작품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작가님의 색깔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근데도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이 책이 이 작가님을 처음 보실 때 제일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가져왔어요. 히노히데시 입문서다. 입문서다. 근데 입문서인데 어떻게 보면은 최고점이기도 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네네. 이제 히노히데시 작가님 하면은 이제 보통 생각나는 게 이런 약간 되게 기괴한 변형? 사람들이 변형된 거? 그리고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약자의 포지션이잖아요. 네. 이렇게 신체가 결손되고 변형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약자의 포지션에서 당하는 그 불합리한 폭력들 그런 거에 대한 공포, 사람에 대한 공포 이런 걸 되게 많이 다루시는 작가님인데 조르코의 기묘한 모험은 기묘한 모험이래. 기묘한 모험이요? 기묘한. 조로 시작하네요. 네. 기묘한 너 따라왔네. 어쨌든 이 조르코의 기묘한 번 이게 4개 이걸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4개의 단편으로 된 단편집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편이 조르코의 기묘한 병인데 이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처음 뒷장에 있는 것들보다 되게 더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초반부의 단편이요? 초반부 이게 데뷔작인데도 나중에 나온 만화들보다 훨씬 이제 맞아요. 정리되어 있어요. 그림이. 뒤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렇게 더 그로테스크해지고 사람이 무너지고 표정도 막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작가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비교적 정리되어 있는 그림체랑 되게 대사들이 문학적이에요. 주인공이 이렇게 캐릭터들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옆에서 이제 나레이션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나오고 거기에 이런 약간 고전적이고 단정한 그림체 거기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폭력 약자들을 보는 연민의 시선 그런 게 합쳐지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공포 만화지만 공포 만화고 기괴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름답다고까지 또 느껴지는 그런 만화라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히 이 뒤에 만화들은 그냥 히노히데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히노히데시가 이런 느낌도 했는데 이 느낌도 잘하네 라는 생각이 해서 히노히데시의 입문작으로 추천하기도 하지만 하나만 본다면 또 이 조르코의 기묘한 병이라는 단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뒤에 있는 단편 3개도 나름 볼만해요. 맞아요. 물속이나 생쥐 뭐 마지막 게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데 생쥐 같은 게 또 볼만한 게 그건 완전 그냥 크리처물을 이어가지고 되게 약간 영화에서 옛날 크리처물 공포 영화 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게 공포물로 가볍게 다가갈 수 있어서 공포물을 좋아한다면 오히려 그 생쥐 쪽이 좀 더 취향에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조의 조르쿠의 기묘한 기묘한 병. 그래서 이 작가님의 발전과 공포와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움 그런 것까지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공포 만화라는 게 사실은 이제 무서움을 느끼려고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포 만화에서만 나올 수 있는 혹은 공포 만화에서 나오기 좋은 어떤 작화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작화적으로 잘 표현했을 때 공포라는 장르가 조금 더 잘 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메즈 카즈오 작가님이나 히노히데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일본 만화에서 공포 만화의 거장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인데 이런 공포를 작화의 측면에서 좀 살려내는 거 그거를 진짜 잘하는 작가님들이라는 거를 이제 저도 초기작을 갖고 왔고 태훈님도 초기작을 갖고 왔는데 초기작에서부터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만화의 단점이라고 하면 구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다 정도. 구하기 어려운 걸 어디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절판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중고 서점 사이트나 그 번개장터 이런데 뒤지는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니면 옛날부터 있는 만화방이나 뭐 그런데 가끔씩 남아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구하기는 매우 힘들다.
저는 갖고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뭔가 결론이 자랑으로 끝나는. 네, 근데 갖고 있는 것을 어떡합니까? 네, 뭐 저도 약간 좀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네. 공포 만화들 중에서 절판된 절판이 책이 상당히 워낙 잘 많아요.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오늘 갖고 오신 만화들 중에서 나는 너무 좋은데 이 만화를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아예 안 봐서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 아 이게 무슨 소릴까 하고 그럴 수 이해를 있죠.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음. 네, 그래서 태훈님이 히노히데시 작가님의 졸업 후의 기묘한 병, 그 중에서도 표제작이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서 수민님께서 소개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쭉 가려고요. 예상은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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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소개할 만화는 뭡니까? 일단은 오. 이거는 그 민지환 작가님의 허무의 기록이라는 우리나라. 만화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요. 온고잉입니다. 음. 여러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허무의 허무의 기록. 이것도 단편 만화예요. 네. 근데 네.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표지보다는 뒷면에 써 있는 매 화마다 이제 좀 좀 하이라이트라 생각할 그 캐릭터들의 대사들이 있는데 네. 이것들을 한 번씩 보고서 그 다음에 읽으면 좀 더 좀 음. 기대가 살짝 상승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첫 번째 에피소드랑 단편집이라 음. 첫 번째 에피소드 마지막 에피소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하던 아버지가 죽었어요. 네. 근데 주인공은 이건 아무래도 형이 죽인 것 같다라고 형을 의심을 해요. 근데 현실은 주인공을 살인범으로 몰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부당한 상황에서 형과 단둘이 있던 주인공이 형은 무슨 짓을 한 건지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감정선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거든요. 주인공이 좀 많이 몰려있는 상태라서 얘 이러다가 훅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뻔한 말인 여기서 이게 왜 공포냐면은 뻔한 말인데 공포는 약간 미지에서 온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네. 집 어딘가에서 바퀴벌레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미지의 공포도 있는데 저는 내 앞에 있는 컵 안에 바퀴벌레가 있다라는 것도 공포라 생각하거든요. 완전 공포스럽죠. 네.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컵에 그 바퀴벌레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살아요. 그러면은 그 감당이 안 되는. 근데 이게 나한테 현실인. 그런 것도 공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그런 류의 공포를 민지환 작가님이 굉장히 잘 그려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그 첫 번째 단편? 네, 첫 번째 그 사실 약간 이걸 좀 보면은 좀 불가이한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 불가이한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것도 약간 공포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걸 중점을 보고 주인공 입장에서 난 이런 걸 바라지 않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느낌으로 사실 더 말하고 싶은데 더 말하면 스포가 돼서 그쵸. 그쵸. 스포는 약간 네, 그 사서 공포일 수 공포 있거든요. 만화에서. 네. 그러니까 그냥 공포일 수 있다. 네, 일단 허무의 그리고- 기록에서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주신 거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는 그냥 직접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아예 언급. 아무 말도 않겠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또 있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음. 목혜경 작가님의 철가면이라는 만화인데요. 음.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만화전에서 네. 그 네. 샘플북으로 있는 걸 봤는데 이 샘플북을 읽고서 이 작가님은 천재다. 그래서 바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네. 다 솔드아웃인 거예요. 음. 이 작가님 아, 모든 맞아요. 작품들이 네. 다. 음. 그래서 안 되겠다. 바로 지르자 해서 질러가지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네, 하신 거죠? S24로 네. 구매는 소장을 하시게 됐네요. 이 작가님의 공포는 그 허무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데 약간 더 동화 같아요. 매 에피소드가 약간 풍자인 것 같기도 하고 동화인 것 같기도 한데 동화치곤 굉장히 어두운 그림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풍자일까 좀 고민을 하다가 현실과 매치되면서 이해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공포 있죠. 약간 그 레딧에 두 줄 괴담 이런 거 있잖아요. 두 줄 괴담? 그러니까 정말 제한적인 내용을 주면서 이게 두 줄 안에 두 괴담이 줄 안에 끝나는? 네, 괴담이 끝나요. 서늘하게 네. 만드는. 두 줄을 이해하고 나면은 아 이거 무슨 상황이라 이게 무섭구나.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치하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중에 좀 잘 따라가다 보면 있을 법한 상황을 보는데 아 이게 뭘 위함이구나 해서 뒤늦게 이해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도 좀 스토리가 공포라기보다는 이 작가님 특유의 그림체가 엄청 무겁고 공포에 적합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아직 안 알려진 천재 같다고 생각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두 권 혹시 읽어보신 분들 또 있을까요? 전 철가면은
집에 있어서 음. 오케영 작가님을 이제 처음 책 내셨을 때부터 봤었어가지고 네, 철가면 저도 들고 올까 잠깐 고민했던 작품이시군요. 책 중 하나인데 네 그렇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는 거죠? 네, 요거 뒤에 내신 책들도 네. 이제 철가면 이후로 내셨던 게 슈텐도지하고 피휘 이렇게까지 지금 내셨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서사적인 공포보다는 서사적인 공포도 조금 있고 어떤 그림체나 어떤 분위기를 전달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사용하는 어떤 색채나 그림체를 이용해서 이제 철가면도 그런데 특히 피휘에서 그런 정서를 되게 잘 건드리는 그런 작품을 내신 작가님이셔서 또 이번에 한만전도 나온다 하셔서 나오시나요? 네 이번에도 나오십니다. 스포일러 해도 되는 건가요? 저요? 오늘 하만전 사이트 공개돼서 전혀 문제 없어요. 이제 모든 정보 다 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신작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만전은 이제 신작을 내시는 신작을 내기 분들을 위한 우대해서 어떤,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신작을 또 멋지게 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목혜경 작가님 작품 철가면은 재밌게 봤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잔혹동화풍? 네, 맞아요. 잔혹동화풍 공포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고 그리고 허무의 기록, 민지연 작가님 허무의 기록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나오자마자 봤는데 민지연 작가님 작품은 약간 스릴러 공포? 장르로 따지면은 공포하고 스릴러에 약간 반반 걸치고 있는 그런 형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다 그 되게 장르는 다른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십니다. 그림을 약간 파는 쪽으로 작화를 엄청 신경 쓰시는 두 분이라서 이 두 분도 이제 두 분 다 한국 만화가이신데 굉장히 멋진 작화를 보여주시는 작가님들이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민님이 약간 공포 쪽 좀 전문이시잖아요. 공포 스릴러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스릴러 좋아하긴 하는데 되게 멘붕을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근데 사실 진짜 제일 멘붕이라 생각한 만화는 이전에 소개를 했어서 네. 가져올 뭐였죠? 수가 없더라고요. 뭐였죠? 뭐였어요? 네? 그 브래드 할리의 마차. 사무라이 로아키. 그거는 그래도 공포라고는 조금 공포는 아니죠, 어렵지 사실. 않나. 잔혹물? 네. 그냥 좀 현실을 꼬집는 그런 근데 느낌이죠. 멘붕으로 따지면은 그거를 이길 작품이 많지 않긴 하죠. 그런 만화가 우리나라 나왔다는 거가 공포일 수 있긴 하죠. 맞아요. 용케도 나왔다 싶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괜히 질문을 했네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좀 둘이 한쪽은 풍자에 가깝고 철가면은 좀 더 풍자에 가깝고 네. 이거는 좀 더 현실을 비꼬는 거에 허무의 기록은 좀 더 현실을 비꼬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둘이 비슷한 듯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둘 다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둘 다 빨간색의 네. 빨간 표지. 그러네요. 검정과 이런 대비를 이루는 색이네요. 딱 공포의 컬러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네. 이거는 지금 시각적으로 약간 좀 봐야지 되는 그런 압도적인 느낌이 있어요. 두 권이나. 이걸로 좀 사시는 분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구매 권유까지. 네. 네, 그래서 목혜경 작가님의 철가면이라는 작품과 민지한 작가님의 허무의 기록이라는 단편집 두 권이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두 네. 권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전우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차례가 와버렸는데 어떤 작품을 과연 가져오셨을지. 저도 이제 태훈님처럼 생각을 엄청 많이 했고요.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다니까요. 제가 저에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는데 이게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럴 땐 뭐다? 레전드다. 클래식이다. 돌고 돌아. 클래식이다. 그래서 한심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뭘 또 한심하게까지. 이토준지를 꼭 나올 것 이토준지의 네. 작품을 가지고 올 네. 수밖에 없었고요. 어떤 그나마 작품을?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거의 전자책으로 웬만한 게 다 나왔어요. 그쵸. 이토준지의 책이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리디북스에서 웬만한 건 다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리디북스 소개가 되기 전까지 이제 그 리디북스를 하기 전까지는 이토준지 책은 제가 다 소장을 했었거든요. 다 샀었고 나오는 대로 다 샀었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웬만한 건 리디북스로 다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하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이제 마의 파편이라고 불리는 작품이고
이것도 이제 시공사에서 한창 이토준지 작품 많이 내줄 때 나왔던 거고 2015년에 나온 거라서 엄청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상하게 뭐 블랙 패러독스 나오고 뭐 지옥별 레미나도 나오고 다 나왔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시기에 소개됐던 것들이 다 나왔어요, 전자책으로. 근데 이상하게 이것만 안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그게 공포입니다. 아, 그게 또 다른 공포다. 네. 왜 안 나오는가? 이토준지 선생님이 10년 전에 비하면은 지금 완전 대슈퍼스타잖아요. 인지도가 비교를 할 수 없죠. 그때 10년 고작 10년 전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은 인플루언서니까. 그래서 이것도 왜 안 나올까? 왜냐면은 제가 이제 다른 책들도 더 있거든요. 뭐 그 괴담도 있고 또 이제 그 괴담 찌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상한 거 있어요. 이토준지 이름 들어가면 저는 다 샀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들도 있거든요. 정말 이상한 거. 이거는 이름값에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되는 작품도 솔직히 좀 있거든요. 근데 마이파편은 되게 재밌는 작품들, 되게 재밌는 단편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토준지 선생님의 어떤 그 필모에 좀 어울릴만 하다. 왜냐면 그 뒤에 리디북스로 나왔던 몇 개는 좀 실망스러운데 싶은 것들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다 나왔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리디북스에 다 나왔잖아요. 일본에 나왔던 것들, 우리나라도 이제 다 소개됐는데 좀 이거는 안 나왔어도 됐었던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실망스러운 게 진짜로 좀 있는데, 근데 이제 마이파편은 정말 괜찮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되게 괜찮은 단편들이어서. 이거는 이제 표지부터 약간 좀 그 패러디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잘 보면은 안에 있는 내용들로 뭔가 좀 나름대로 해석의 의미도 좀 있고 뭔가 좀 어딘가에서 오마주를 좀 이렇게 해온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살펴볼 만한 이런 작품들이 좀 있는 편인데 이게 이제 뭐 그래도 아마 보신 분들 이토준지를 좀 그래도 보셨다 하신 분들은 웬만큼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전자책으로만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당장 못 보게 되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구경을 좀 시켜드릴까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토준지 이제 작품들 보면은 뭐 이런 자극적인 장면들도 있는데 사실은 감동적인 부분이나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되게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아하고 이 작품이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많이 담겨져 있는 뭐 이런 웃긴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한번 마이파편을 구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리디북스로 여전히 나올 거라는 뭐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다. 기대를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시공사가 요새 뭔가 좀 그쵸?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한번 좀 이렇게 보셔도 된다. 왜냐면 이게 절판되긴 했지만은 구해서 보려고 하면은 어렵진 않아요. 네. 그리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중고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좀 저도 뭐 이게 엄청 소중하게 다루고 있진 않아서 한번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 마이파편 소개를 해봤고요. 근데 하나 좀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많이 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건 그냥 이제 전자책으로 나온 거라서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토준지 건가요? 그것도 이토준지. 그 이토준지 연구 책이 나왔어요. 네. 호로의 심연에서라고 이게 이제 네무키 편집부에서 그러니까 네무키가 그 일본 잡지 거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이토준지랑 뭐 이토준지 작품론 그리고 이제 그 만들었던 유명한 작품들에 대한 하나하나 이토준지 코멘트. 그러니까 완전 그 이 디럭스판에 가까운 건데 사실 제가 이거를 왜 더 추천을 하고 싶냐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여기에 만화가 엄청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냥 이토준지 뭐 관련된 서적이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미공개됐던 단편들 몇 개가 한 3-4편 정도가 소개돼 있어요. 사실은 만화책이거든요. 근데 잘 모르신다. 그래서 여기에 담겨있는 단편들도 이토준지 팬이라면 사실은 꼭 봐야 되는 단편들이거든요. 그래서 호로의 심연도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거 리디북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만화책이 아니라 책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까 PDF 파일 형식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진 않았습니다. PDF 파일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PDF 파일로 되어 있는 어떤 이런 그림이 많은 전자책은 저한테는 공포예요. 그 넘기는 방식도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르게 불편해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불편하고 글자 같은 게 있을 때는 진짜 잘 안 보이거든요. 읽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토준지 이거 연구 호로의 심연에서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토준지가 약간 그런 연구서나 전시 도록 같은데 그 콘티도 싫긴 하지만 미공개 단편을 진짜 많이 싣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그 연구서도 저는 봤고 최근에 그 유혹 전시를 연계해서 나온 단행본 전시도록도 있는데 가격은 되게 비싸긴 한데 그 뒤에 실린 토미의 미공개 단편이 되게 웃기고 재밌어요. 엄청 짧은데 그래서 이토준지 팬분들이라면 그런 작품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마의 파편은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단편 실려 있나요? 그 이제 첫 번째 단편이 뭐냐면은 어떤 집, 오래된 집, 되게 이제 그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오래된 집이 있고 그 집주인이 있는데 갑자기 웬 여성이 찾아오더니 그 집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 맞다. 네, 집과 사랑을 한다는 네.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뭐 이토준지 이토준지식 엽기죠. 네, 이토준지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잔상이라고 네네. 공포물이 아니라 약간 반전 포인트가 있는 약간의 감동 포인트도 좀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이 담겨져 있는 아쉬운 거라면 이제 좀 코미디스러운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생각보다 짧게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더 많죠. 더 해보세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후보로 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후보였고, 네. 이것도 후보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실 저도 그냥 우리나라에 소개된 걸로 하면은 이거 전투력이 너무 낮은데 이미 이 한계를 치고 하는 거잖아요. 한계를 넘고 싶었다. 이거 뚫어야지. 뚫어야지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일단은 이 필터링이 한번 돼버린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 자체가.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그 DMM을 하거든요. DMM 사이트. 거기서 산 거를 좀 가져와 볼까. 일본 책, 원서 그냥. 근데 이것도 반칙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제가 이제 일본어를 못 보니까 이게 재밌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건 맞아요. 네. 결국에는 제가 거기서 한다는 거는 과거에 봤던 것들 그냥 원서 개념으로 뭐 가질 수밖에 소장용으로. 없는 건데 별로 또 뭐 막 그런 게 좀 생각보다 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고민했던 거 가장 유력하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긴 하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 안 어떤 거요? 나는데 네.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한데 알려주셔야죠. 생각을 해보고 작가 이름이라도 알려주실래요? 생각을 해보고 다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넘어가고 네, 이제 넘어가 생각이 주시면 나면 좋을 것 말씀해 같습니다.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우님이 이토준지 작품 몇 실망스럽지만 개 또 이토준지였습니다. 네, 본인은 실망스러웠다고 말하지만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준호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드래곤헤드 들고 오긴 했는데 네. 그 전에 일단 마에파편 저 띠지를 갖고 계신 게 저는 더 공포스럽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 띠지를 다 버리는 스타일이어서 심지어 이토준지 신작이라고 적혀 있는 게 좀 네. 공포스럽고. 맞죠. 네, 드래곤헤드는 이 오늘 경품으로 돼 있는 네. 자분열 작가. 자부녀의 같은 작가인 모치즈키 미에타로 작가님의 대표작 중 하나고 연재는 1994년도에서 2000년까지 연재를 했고 총 10권 분량으로 나와 있는 책이고요. 요게 공포로 분류를 하는 게 약간 맞을지 저는 읽으면서 좀 맞죠. 고민을 저도 하긴 공포라고 했는데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읽은 공포 만화가 드래곤헤드랑 소용돌이밖에 없어서 아. 이걸 들고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토준지 누군가 갖고 올 거를 그쵸. 예상을 하고 있었기 그쵸. 때문에 이럴 수가 예상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드래곤헤드를 들고 왔습니다. 네. 드래곤헤드 스토리를 앞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네. 어느 날 이제 교토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신칸센을 타고 다시 도쿄로 돌아가고 있던 중학생 테루가 갑자기 어떤 이변이 일어나면서 열차가 터널에 갇히게 됩니다. 이 터널 양 끝이 다 닫혀버려서 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나 막 이렇게 뒤져보고 있는데 같이 타고 있던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이제 다 죽어 있고 그 중에 이제 더 돌아다니면서 탐험을 하다 보니까 노부오라고 하는 다른 남학생과 세토라고 하는 여학생 이렇게 두 명만 살아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고 일어난 초기에는 열차에 있는 식당 칸에서 음식이랑 물이랑 여러 이제 자원들을 구해서 연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테루는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고, 노부오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어둠 속에서 헛것을 보면서 막 이제 무언가를 보고 공포에 떨고 있고, 그리고 되게 이상한 기형적인 행동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테루하고 세토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세토와 테루가 함께 노부오로부터, 그리고 이 갇혀있는 터널로부터 도망치면서 도쿄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을 10권 동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저도 친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네네. 보통 소개를 받을 때는 여기 이제 노부오라는 캐릭터 그 비주얼을 보통 같이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 보면 되게 강렬한 비주얼이잖아요. 그리고 드래곤 헤드라는 제목이랑 같이 봤을 때 이게 되게 오컬트스러운 장르인가? 그러니까 정말 알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이제 뭐 쫓긴다던가 그런 공포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1권 부분만 제가 소개를 받았어서 보니까 어떤 어두운 장소에서 이제 노부오 캐릭터 디자인 딱 보니까 이게 알 수 없는 어떤 고립된 장소에서 한 명 한 명 이런 이형의 존재로 변해가는 막 그런 작품인가 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재난 만화여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실망을 했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 작품 초반부터 끝까지 결국에 꾸준히 다양한 인간이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들이 제시가 되고, 이 도쿄를 향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이 공포에 대해서 각 캐릭터가 다른 스탠스들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요 만화는 결국에는 공포라고 하는 감정이 어떤 식으로 사람한테 침입을 하고 이제 사람 성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공포에 반응을 하는가를 쭉 10권에 걸쳐서 다루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 보면서 되게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이게 세기말에 나온 작품이다 보니까 또 그런 맞아요. 재난을 소재로 다룬 것도 있고, 이 4권쯤에서 이 캐릭터들이 재난을 이제 겪으면서 막 옷도 더러워지고 또 새로운 자원도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백화점에 들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환복을 하거든요. 근데 테루는 조던을 신고 그리고 세토는 그 리복의 퓨리라고 하는 모델을 신거든요. 근데 그게 그 세기말을 사실 거의 대표하는 신발과 또 다양한 착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 작품이 그 세기말의 감성을 다 담으려고 되게 다양한 부분으로 노력을 했구나, 이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그러게요. 옷을 그렇게까지 신경 썼다고는. 네. 저는 또 그리고 이 작품이 연재된 지 한참 뒤에 봤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놓치지 않는 작품인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아마 오늘 가져오신 많은 만화들 중에 다른 분들이 봤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만화인데. 그렇죠. 보셨을까요? 리디북스에도 있고. 네. 저는 보다가 한 3권쯤에서 너무 몰리는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어 하고 탈주했다가 엔딩만 네.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엔딩? 왜 엔딩만 봐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걸 10권까지 못 달리겠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엔딩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지는. 네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엔딩 보셨을 때? 좀 근데 사실 지금 엔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절망적인 느낌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다시 봐야겠네요. 새로운 만화 보는 느낌으로. 근데 실제로 이 만화 그 초반부의 그 전철 기차? 네. 기차에서 그 조난당한 이후 그 직후의 내용이 주는 공포하고 그렇죠. 후반권이 주는 공포가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다른 종류고 후반권은 사실 표류교실 후반부랑도 좀 전개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메즈 카즈오 작가님의. 그래서 표류교실을 재밌게 봤다 하시는 분들은 좀 후반권을 재미있게 보시지 않을까 싶고, 약간 본질적인 공포를 난 좀 만화에서 느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초반권을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만화가 대여점에서 네. 이제 1권이 이렇게 딱 나왔을 등장했을 때, 그리고 이제 한 권씩 나올 때 이렇게 봤던, 그 시대를 살았던, 연재를 따라갔다. 뭐 그게 이제 일본에서 연재되는 대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때 이제 하나씩 소개되면서 봤던 건데, 초반부는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쵸. 처음에 1권을 이렇게 막 책방에서 보고 애들이랑 돌려보고 할 때는 정말로 이게 그 시절에 아까 말한 그 세계말의 어떤 이런 게 너무 많이 반영돼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왜냐면은 그 시절에는 이제 다 미지였잖아요.
밀레니엄이 미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현실이 아니었으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앙골모야의 대왕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력이 발휘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압력이 작용하던 시기다 보니까 그런 거를 구현화해주는 어떤 만화들이 이렇게 발견될 때마다 막 이렇게 좀 타올랐던 것 같거든요. 이토준지도 사실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한 2, 3권 이제 정도까지는 열렬하게 이제 보다가 점점 위로 갈수록 잊혀져 버렸어. 사실은 그때도 후반부로 갈수록 좀 약간 흐지부지 일단은 관심도 자체가 되게 좀 줄어든 만화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끝을 그 당시에 봤던 것 같지가 않아요. 나중에서 텐션이 유지가 안 됐던 거죠. 사실은 이미 2000년이 지나서였을 수도 있고 이미 이제 세기말 끝나고 세기 초로 와버려서 그런 분위기가 이미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취향은 타지만 훌륭한 공포 만화인 것은 특히 초반 뭐 레전드죠. 변함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치즈키 미네타로 작가님의 드래곤 헤드 1권부터 10권까지 오늘 소개를 또 해주셨고 다음으로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듣다 보니까 제가 제일 학력이 달린다는 평이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미리 조금 깔고 가자면 저는 되게 공포스러운 걸 많이 못 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토준지 작가님도 안 거야 너무 옛날에 알았지만 이름은 유명하니까요. 차마 볼 엄두도 아직 못 냈고 이거는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하는 작품들도 하나도 보지 못한 편이고 그나마 최근에 그 웹소설 중에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꽤 무섭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저 그 전작이 아이돌물이라서 그냥 믿고 봤다가 충격을 먹었는데 또 워낙에 잘 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으로 어쩌다 보니 공포를 시작해서 최근에 입문을 한 편이라서 제가 말씀 주신 작품은 백덕수 작가님의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 그 작품입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정말 그분은 약간 그 레딧이라고 하나요? 레딧 혹은 위키 사이트 중에 괴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들 와가지고 서술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죠. 약간 그런 사이트의 유저인데 그 사이트 자체가 하나의 팝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팝업에 놀러 갔다가 그대로 그 세계관으로 떨어져 버린 주인공이 이 세계로 간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괴담에 떨어졌는데 내가 거기서도 출근을 하고 있네? 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진짜 공포네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작품으로 좀 입문을 하셨다. 그래서 좀 제가 가져온 건 제일 소프트하고 뭔가 접근성도 저는 인스타툰을 오늘 가져와서 접근성도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학력은 가장 달리지만 다행히 SW의 학생이라 좌분녀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부담 없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작가님은 버선버섯 작가님이시고요. 옛날에 다음 웹툰에서 학교를 떠나다라는 웹툰을 그리셨던 분인데 아무래도 그분이 학교를 떠난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신을 많이 보시면 분명히 조금 힘드셨을 것 같다. 학교에 귀신 나온다는 얘기 참 많잖아요. 힘드실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의 이 괴담툰 중에도 저는 이 퇴몽 귀신이라는 에피소드를 가장 좋아합니다. 퇴몽 귀신이요? 네, 맞아요. 사실 에피소드들은 다 그냥 무난히 흔히 말하는 괴담 정도의 레벨의 이야기들이고요. 본인이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많이 쓰세요. 뭔가 영가가 있으신 분인지 귀신을 자꾸 보셔서 뭐 태몽 관련해서도 귀신이 뜨셨다고 하고 뭔가 할머니 댁에서 예전에 자랐다고 하시는데 그 할머니 댁이 굉장히 폐쇄된 곳이라서 그 폐쇄된 곳 특유의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겪으셨다 보니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의 뭔가 특성이 아주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접근성이 강하다는 거 하고 어쨌든 작화적으로도 인스타에 신고를 당할 만큼 너무 무서운 것들은 사실 못 올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야기의 흡입력 혹은 최소한의 선과 면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공포들이 굉장히 강점인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살짝 봤는데
이제 앞에서는 공포 얘기하면서 작화가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앞에서 소개된 만화들 가운데서 제일 간단한 작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공포를 보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무서운 이미지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웹소설이 차라리 그 사파는 몇 개 들어가 있겠지만 어쨌든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니까 만화나 다른 영화 콘텐츠보다는 비교적 접근을 하시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공포를 못 보시는 분들이 봐도 그냥 괜찮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만화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그 정도의 의도로 가져온 만화고요. 그래서 뭔가 공포의 구력이 높으신 분들께 막 추천을 드린다기보단 이런 가벼운 장르의 공포도 있다 정도를 소개해 드린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몽귀신이라는 작품만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제 인스타툰 작가님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태몽귀신으로 시작해서 뭐 다른 공포 만화 같은 것들도 보면서 이게 내 취향에 맞네 하는 것도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 근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네. 네. 호러 이런 공포 소설보다 공포 만화가 더 무서우세요? 전혀 안 무서워요. 개인적으로요? 사람들에게 한번 지금 다 질문을 해보는 거 어때요? 저는 방금 그 호러 그 뭐라 해야 되지? 웹소설. 맞아요. 네. 방금 말한 웹소설이나 그런 걸 공포 입문으로 네.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공포 만화들이 보다 보면 얘 표정 왜 이래 하면서 막 웃고 웃긴 지점이 웃기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오히려 호러 소설이나 그런 걸 보다 보면 머릿속으로 오히려 생각을 하니까 저는 소설 쪽이 만화보다 훨씬 무서운 게 많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생각해요. 하거든요. 상상해야 되니까. 맞아요. 오늘도 갖고 온 책들 보면은 이것도 그렇고 조로쿠도 그렇고. 조로쿠도 그렇고 이토준지도 그렇고 우메즈 카조. 네. 메츠카조도 공포 작가지만 개그랑도 약간 빼놓을 수 없는 면이 있으신 맞아요. 분들이시잖아요. 결국에는 개그로 가게 과장을 되는 사용하다 느낌이 보니까. 좀 네. 그래가지고 이 드래곤 헤드도 좀 보다 보면 웃긴 포인트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다른 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 저는 이미지가 있는 쪽이 더 무서워요. 왜냐면은 그 텍스트는 어쨌든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어쨌든 다른 걸로 덮어쓸 수 있는데 그 공포 만화는 아니긴 한데 제가 예전에 피해 흔적 한 초반 3, 4권까지 보고 처음에 보고 그날 무섭다고 느끼고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 엄마 얼굴 있잖아요. 엄마 얼굴이 제 눈앞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에 되게 잘 사로잡히는 편이라서 더 그렇게 느낀 게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소설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소설은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면서 소설을 공포 소설을 보고 악몽을 꾼 적은 없는데 공포 만화를 보고 악몽을 꾼 적은 두어 번 있어서 사실 그림을 정말 잘 그리면 그 그림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사실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한데 그래서 아예 압도당해서 이거 진짜 꿈에도 나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서 좀 만화가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미지가 있는 매체가. 네, 그 이미지 압도당해서. 전우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포 영화든 공포 만화든 공포 소설이든 공포 역치가 좀 높은 편이라서 매니아시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이제 꾸준히 높아진 편이다 보니까 웬만한 건 이제 다 웃긴 거예요. 그렇죠. 네, 약간 좀 이제 가소롭다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점프 스퀘어 같은 게 나오는 영화 같은 데서 깜짝 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서 가장 놀래키기 좋은 게 결국엔 사운드라서 왜냐면은 뇌에서 시각 정보랑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달라요. 청각이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이게 깜짝 놀라고 가장 공포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청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나 또는 이제 라디오로 듣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유튜브로 무서운 말로 이야기 설명해 주는 이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막 무서운 이야기 앞에서 해줄 때 깜짝 이렇게 할 때 그게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는 오히려 친구가 해주는 내가 사실은
누구 얘기 들었는데 오.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가장 무서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이 저는 글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그림은 저한테는 정말 이미지, 파편화된 그냥 이미지고, 그게 뭐 꿈속에서 떠오를 수 있고, 물론 꿈을 꾸면은 그건 이제 내가 현실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는 무섭겠지만, 어쨌든 꿈이 현실이 아니잖아요. 깨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근데 이제 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요즘 그 막 유명한 공포, 김키? 김키나,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묘한 집 이런 시리즈, 이상한 집. 이상한 집, 이것들 다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냐면은 투 채널에 누군가가 글을 맞아요. 올려서 이러이러한 게 있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옛날 링을 또 봤거든요. 링도 비슷해요. 링도 뭐 어딘가 그쵸. 인터넷 게시판에 또는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로 계속 이게 사람들이 이걸 소비하는 게 되게 크다는 거고, 대신에 소설이랑은 좀 다른 게,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긴 호흡상에서 기승전결 있게 가니까 이거는 사실 사람이 예측하기 쉽거든요. 템포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근데 짧은 글, 특히나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글들, 또 아까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누군가한테 들었는데라고 하면서 진짜인 것처럼 전제하면서 막 이렇게 써진 글들은 저희가 이걸 현실 안에서 현실의 어떤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듣게 되잖아요. 소설보다 훨씬. 그러니까 그런 글들은 저는 좀 더 무섭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화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봐도 이게 현실이랑 좀 동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울 수가 없다. 무섭기 정말 힘들다. 예. 다만 이제 만화에서 무섭게 하는 게 진짜 예, 정말 어렵다. 힘들죠. 네. 근데 다만 공포 만화라는 장르는 진짜 공포랑은 별개로 공포 만화로서의 어떤 재미적인 측면, 이게 너무 강하다. 맞아요. 중독적이고 너무 강하고, 그런 거를 저 클래식들 작품들은 하나씩 계속 파놨던 거죠. 그 길을. 그래서 이토준지나 또 이제 몇몇 작가들이 계속 그 길을 이제 따라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공포 만화는 그냥 공포 장르랑 좀 별개의 어떤 재미를 주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뭐가 더 무서우세요? 저는 그러니까 소설이랑 만화랑 영화 세계로 비교했을 때는 소설, 만화, 영화 이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영화가 제일 안 무섭다. 영화가 제일 안 무서운 게, 물론 청각적인 공포나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요즘 나온 대부분의 공포 영화들은 어쨌든 대충 감이 오잖아요. 언제 튀어나올 거라는 게.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별로 안 무서운 건데, 네. 근데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나올 걸 알고 있는데 내 손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이제 이토준지 최근에 소용돌이 읽으면서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일 수 있겠다라 생각을 했던 게, 그 소용돌이 초반에 이제 그 아버지가 그 갇혀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페이지 넘길 때 그 넘길 때. 뒷면에 있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보이지 않고 다 넘겨야 보이게 네. 거기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만화가 더 공포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전히 상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만화는 결국에는 이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라도 또 펼쳐놓고 이제 조금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어 보면 다른 그로테스크한 수많은 만화 작가 유명한 분들이 만든 것들도 보고 있으면 진짜 되게 아름다운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소설은 결국에 각자 개개인이 얼마만큼 상상력을 가지고 있냐의 역량이니까 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 만화 봤을 때는 악몽을 꾸기는 해도 잠으로 들어가기 무섭지가 않거든요. 근데 무서운 맞아요. 소설을 들었을 때는 악몽을 안 꾸더라도 불 끄고 침대 들어가는 게 맞아.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는 네. 어떤 그 서릿함.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소설이 훨씬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소설들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좀 무당이나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자러 갈 때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그런 거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잘 믿으시는 분들은 거울이 혹시 내 방향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창문이랑 다 닫아놔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읽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설이 훨씬 무섭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는 웹소설로 입문을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사실 저도 절대적인 거를 따지자면 글이 훨씬 무서운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설의 인풋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소설은 제가 어차피 공포를 많이 안 본 상태니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네, 한계가 있는데 만화나 그림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게 이제 눈앞에 펼쳐지면 공포보다도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스트레스죠. 오히려 못 즐기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공포 자체는 글이 좀 더 크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결국엔 유익해요. 그걸 받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재밌네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다가도 생각나요. 네. 계속 보고 싶고. 오늘 소개받은 걸로 한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똑같이 글이 제일 무서워. 오.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듣는 것도 그렇고 글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상상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미지로 보게 됐든 뭐 다른 걸로 보게 됐든 이게 가중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폭되니까 이제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상상력이 너무, 그러니까 딴 생각을 되게 잘하는 편인데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글로 좀 괴담 같은 걸 들었을 때 계속 그거를 나는 의식하지 않는 자꾸 이게 떠오른다. 돌려가면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가 딱 튀어나왔을 때 화들짝 놀라게 되고 그거랑 그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계속 글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예외가 있는 거는 저는 약간 귀신, 괴담 이런 것보다 현실에 일어날 법한 공포 있잖아요. 그거는 글, 영화, 만화 통틀어서 다 무서운 현실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약간 그 뉴스가 가장 무서울 수 있는 거죠. 미제 사건 모험 그런 거 이제 보기 시작하면 밤에 잠 못 자고. 맞아요. 전 영화가 제일 무서운데 유령 나오고 괴물 나오고 이런 영화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약간 숨바꼭질 이런 영화 있잖아요. 저 그거 봤을 때 진짜 일주일 동안 잠설쳤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공포를 느끼는 침대 밑에 뭐가 있다. 네. 어쨌든 주류 의견은 글을 더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쳐놓은 게임이 사실 가장 무서워요. 공포 게임이. 가장 그 체험을 복합 매체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게임들이 같습니다. 장난 요즘에 아닙니다. 진짜 잘 나와요. 네, 그래서 나연님께서는 버선버섯 작가님의 태몽귀신이라는 작품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중입니다. 저는 딱히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에스토블레이 학생으로서 호기롭게 닉네임을 밝히고 나왔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의 방대한 정보력을 듣고 진짜 기가 죽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덕분에 저도 공포 만화 작가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지 이제 1년 정도 된 거라서 작년 6월부터 준비를 한 거라서 정보량이 없어요. 이제 그나마 봤던 건 영화나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괴담들 그런 거 위주로 들은 거라서 그 만화를 따로 이제 멘토님한테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너가 알아서 알아와 약간 그런 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좀 착잡했는데 오늘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안 본 눈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두 작품을 소개를 하자면 연출로서의 공포 웹툰 하나랑 이제 스토리적 측면으로서의 공포 하나를 추천해 줄 건데요. 이제 장성준 작가님의 축살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축살. 약간 오컬트적 그런 공포인데 그 월남 전쟁 때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분이 한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 마을에서 귀신한테 씌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전체를 다 죽였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이제 여러 사람 옮겨다니면서 피해를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만화 특성상 다음 내용이 좀 예측이 가다 보니까 좀 무서움이 좀 덜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출로서 되게 그 강약 조절을 되게 잘해가지고 스코어를 내릴 때 갑자기 깜짝 놀라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귀신이 대빵마하게 얼굴을 이렇게 스크롤 내리는데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제 웹툰에서의 갑툭튀는 이제 호랑 작가님의 그런 옥수역 귀신이나
봉천동 귀신 그런 그런 레전드죠. 기술적으로 내려가는 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스스로 내리면서 깜짝 놀랐던 적은 이 작품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두 분에서 이제 연출 측면으로서의 공포를 해드리자면 축살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스토리적 측면의 공포에서 네. 네. 금요일에 배진수 작가님이 금요일 베스트에 나오는 네이버 웹툰이죠. 네, 알파라는 그러니까 이게 단편집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알파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이게 말해도 되나? 네, 전체적으로 어떤 그럼 그냥 대략적으로 네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네. 사육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좀 더 품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개량을 하잖아요. 품종 개량? 과일이든 동물이든 음. 개량을 하는데 네. 그 개량을 인간으로서 비유하면은 그 어떻게 될까 그런 웹툰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왜 과학적으로 뇌가 커졌나 그리고 왜 이제 미래에 가서는 다 이제 다른 신체 활동들이 좀 정보화 시대에 이제 진입하다 보니까 네. 다른 신체 활동들이 줄어들고 이제 머리만 사용하게끔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만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토리적으로 재밌는 만화. 네. 공포 스토리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마지막 화에 보시면 좀 살짝 그 괴담으로서 좀 소름이 돋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작품 보신 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웹툰을 제가 잘 몰라서 더 그런 것도 네. 있는데 잠깐 봤는데도 약간 그 사병괴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전 사병괴담이 웹툰에서 가장 무서웠던 작품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병괴담 같이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내리다가 헉 하는 순간이 있는 웹툰들이 사병괴담 방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축살 그 연재 시작하는 거는 봤는데 이게 연재가 얼마 안 된 작품이에요. 네, 축살이. 6월 달부터. 네, 까부지는 않고 있던 작품인데 지금 딱 한화 맛보기로 보고 오늘 집에 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리고 이 작품 보니까 그냥 다시 한번 공포 만화에서는 연출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스크롤이든 지면이든 네.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고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을 또 작가님께서 가게 되시겠구나. 그 원래부터 기대입니다. 좋아했던 장르였어가지고 공포를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동화 작가 그러니까 힐링물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걸로 연습하고 있었는데 1학년 1학기 때 작품을 하나 내고 내놨는데 그 평가가 너 공포물 잘하겠다 했어. 그래가지고 힐링물을 냈는데 그래서 한번 그걸로 바꿔보자 했는데 네. 의외로 적성에 적성이 맞아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죠. 어렸을 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야작할 때 괴담 이렇게 자주 듣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짬이 좀 나왔다. 네. 기대됩니다. 이번에 하반전에서 나오는 그러게요. 바디 호러 작품이라고 하셨죠? 네, 약간 서브스턴스 느낌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반전에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깨알같이 하반전 홍보를 했고요. 네. 이제 저 아까 생각났어요. 아까 말하신 거 말하려고 어떤 하던 작가였어요? 카고 신타로라고 파라노이아 스트리트라는 제가 소시적에 봤던 만화가 있어요. 혹시 그거까지 그래픽에 있진 않겠지? 그거 진짜 그래픽이요?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 시절에도 그거를 다 못 봤어요. 그게 아마 구하기가 힘들었던 그러니까 거의 그거를 비치해둔 대여점을 찾기가 힘들었던 정도. 왜냐면은 좀 맛이 간 만화거든요. 상당히. 네, 상당히 맛이 간 만화고. 만화가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토준지든 저 모든 공포 만화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저가 공포의 어떤 역치를 좀 넘어선 순간부터는 공포처럼 안 느껴지는 이유가 왜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 이토준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무서웠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역치가 넘어선부터는 어쨌든 공포 만화로 지칭이 된 순간부터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포 만화니까
어느 정도. 왜냐면 분위기를 이미 다 잡고 시작하니까. 그쵸. 근데 카고 신타로는 일단 공포 만화가가 아니기도 하지만 맛이 같다고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나와. 이상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 엽기적이고 맞아, 기괴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죠.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현실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이제 제가 정신병원에서 일할 때거든요. 당장 눈앞에 내가 무슨 예측을 할 수 없는 상대가 있을 때 사실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 비슷한 어떤 게 느껴지는 만화가 카고 신타로의 만화거든요. 그래서 카고 신타로 작가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 정식으로 소개된 거 자체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때 아마 뭐 이제 불법으로 나오고 말았을 거고. 엽기시대 제목으로 네. 나온 거. 그 제가 DMM에서도 막 검색해 보고 했는데 이미지만 봐도 찾아봐도 상당히 맛이 가 있고. 네. 그리고 인터넷에 뭐 DC나 이런데 이렇게 누가 번역해 놓은 거 좀 올라온 게 있거든요.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된다라는 드리고는 싶어요. 네. 이 작가 만화를 보면 이제 앞에서 말했던 거랑 또 다른 의미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생각의 범주가 네. 좀 이렇게 많이 뛰어넘어. 저희를 상해하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일본 거를 보잖아요. 네. 일본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 응. 우리나라에 이렇게 필터가 장벽이 어느 정도 찾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오지 않고 있을 뿐인 거지. 일본에는 그런 게 또 너무 많더. 그 하나의 장르로서 약간 좀 그런 맛이가 있는 만화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포와 엽기의 토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서를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는 좀 우리나라에서 생각이 드는 퀄리티가 있고 좀 정제된 공포를 맛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국내에 정발이 되었었거나 되어 있는 만화를 찾아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미님이 지금 찾아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랑의 초시공포 이거 몇 가지 그린 걸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 카고 신타로 작가 걸 봤는데 네네. 예전에 인터넷 좀 서핑하다가 찾아본 것 중에 명작이지만 보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만화 탑 36이라고 있었거든요. 36개나 돼요? 근데 36개나. 네. 이 중에 34위가 사랑의 초시공포입니다. 사랑의 근데 초시공포 그럴만해요. 네. 한국에는 정발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딱 표지만 보고서 이거 언젠가 한번 볼 수 있으면 봐야지 했는데 일본에 가서 서점을 둘러봤을 때는 제가 여기 36에 나오는 만화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쵸. 마주친다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걸 보네요. 그런 만화들은 마주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일본 매대에서도 그냥 앞에 꺼내놓진 않을 만한 만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마지막으로 카고 신타로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 또 만화 추천이 끝났는데 네. 좌분열을 어떤 한 분께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누가 추천한 만화를 제일 집에 가서 보고 싶어졌나 투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번에는 계속 이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얻어간 새로운 만화들 중에 집에 가서 뭘 제일 먼저 보고 싶으신지 고민할 시간 좀 드릴까요? 너무 행복한 고민이라서. 네. 옆에 먼저 해봅시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는 저 그림 봤을 때부터 민지환 작가님 허무의 기록이 일단 표지부터도 되게 흡입력이 있고 뒤에 에피소드마다 한 줄씩 있는 거를 보고 들어가는 게 또 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매력적이고 그림도 되게 저도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네. 제가 네. 되게 추구하는 미장센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작화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허무의 기록. 허무의 기록 한 표 나왔습니다. 네. 네. 준호님은 어떤 작품을 제일 보고 싶으신지? 저는 마의 파편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처음으로 이토준지 소용돌이를 읽었기 때문에 일종의 관성 유지를 하는 거 플러스 절판된 책이라 하니까 제가 또 절판된 책 모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마의 파편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좋으셨네요. 저는. 이토준 씨는 근데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안 보셨으면은 처음부터. 왜 본다는 분한테 초를 치세요? 이토준 씨 그 공포 컬렉션 처음부터. 네. 리디북스에 그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도 절판된 책이 있는데. 조금 왠지 구하기 힘들어 보여가지고. 맞습니다. 이토준지 쪽이 훨씬 더 구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싸기도 하고. 네. 전우님은 어떤 거 보고 저는 싶으신지? 사실 지금 그 여튼 제가 오랜만에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금 그 뭐였죠? 알파요? 아니 알파 말고 축살. 축사. 축사. 지금 축살. 축살. 장성준 작가님의 축사를 한번 봐야겠다. 아주 흥미가 가는 일단 도입이어가지고
일단 1화만 봤을 때는 좀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강렬합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수민님은 어떠신지? 수민님도 약간 고민이 된 얼굴이신데. 먼저 대답하시겠어요? 먼저. 그러니까 또 있어. 네. 제가 이거 쓴 것 중에 별표 표시한 책이 있거든요. 네네. 네. 목혜경 작가님의 철가면인데 네. 제가 어떤 만화를 그리고 싶냐라는 걸 물으면은 약간 제가 미드소마를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아가지고 약간 그런 잔혹동화 느낌의 그런 만화를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마침 철가면이 잔혹동화 컨셉이라고 하니까 네. 이번 하만전 때 꼭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혜영 작가님의 철가면 표시가 한 편도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저는 사실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고르라고 하면은 드래곤 헤드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은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파악 안 하고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고르는 것 같은데 일단 드래곤 헤드 하겠습니다. 너무 균형인데 지금 한 표씩. 태훈님, 네. 저희 두 명의 표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갖고 투표해 주시죠. 네. 두 명의 지금 표가 중요한 거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소신 이야기하는 투표하세요. 거예요. 소신 투표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네. 버선버선 작가님 네. 되게 인스타툰. 맞아 신기했던 게 네. 제 그냥 이미지 속의 인스타툰은 되게 가볍고 네. 뭔가 그런 활기차고 막 그런 내용의 만화들만 일상툰에 좀 주로- 가까운. 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인스타툰이 과연 어디까지 무서울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네, 지금 제가 추천한 제가 의시되려고 가져온 우메즈 카즈오 작가님 작품 빼고 한 표씩 다 한 표씩 나왔거든요. 저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마음을 굳혀놨었어요. 뭐요? 일단 본 작품도 많기도 하고 이제 축살 딱 봤는데 그렇죠. 또 연재도 얼마 안 됐고 네. 하니까 바로 또 정말 따라잡을 수 있겠다. 따끈따끈한. 저 좌부녀가 이 책이 이미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네. 그 투표를 받으신 분이 사실 한 분 더 계세요. 네. 그 민지한 작가님 거랑 철가면 한 표씩 하면 그러네. 투표를 받으신 분이 또 있어서 네. 근데 이거 치트키 아닌가요, 약간? 찌트키긴 하지. 근데 어쩔 수 없죠. 반성하면 똑똑하게 되죠. 하신 거죠. 이미 중고로 구해놔가지고 저거. 네. 또 공포 만화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투표는 집에 가져가서 억지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축살이 제일 많이 나왔지만은 네. 그다음 분산으로 이제 투표를 받으신 수민님께 오늘 네. 모치즈키 미네타로 작가님의 좌부녀를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래곤 헤드랑 같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작가님이니까. 네. 저 이렇게 받을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받으셨으니까 재밌게 승리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또 공포 만화 특집으로 한번 얘기를 길게 진행을 해보았는데 네. 다들 어떠셨는지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태훈님부터. 오늘 해보고 느낀 거는 네. 생각보다 혼자 굴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 생각보다 되게 공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막 공포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건 공포 만화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스릴러 같아. 그리고 막 그런 고어물? 이것들은 또 살짝 또 벗어난 것 같아. 네. 벗어난 것 같아. 어. 빼!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쳐내고 하다 보니까 고전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새롭게 요즘 나오는 만화들 중에도 공포 만화 그래도 재밌게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네. 네. 그래서 다음에 만약 오게 된다면 혼자 굴파고 들어가지 말자.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생각 진짜 많이 맞아요. 하다가 저도 생각 너무 많이 했어요. 모로오시 다이지로 하면은 또 누가 또 해왔겠지 하고 모로오시 다이지로 빼. 모로 이토준지 빼. 모치즈키 미네타로 다 빼버려 하고 공교롭게도 겹치지가 않았네. 이제 저 혼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무서운 책 들고 올라다가 이거 들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저도 한편 똑같은 반성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민님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이렇게 눈치 싸움 하는 거 저만 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공포가 뭔가 정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네. 되게 뭔가 약간 이게 좀 재밌기도 한데 네. 근데 사실 저도 원래는 이제 레진 코믹스 과였는데 레진 코믹스는 다들 한 번씩 봤을 것 같아서 어떤 거? 그 가제 작가의 인스턴트 글라스에 눈동자라는 에피소드 있거든요. 이게 식인과 고어가 나옵니다. 그것도 살짝 벗어난 것 같아서. 벗어났다기보다는 이거는
봤을 것 너무 같아서 단순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울림이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비슷한 생각으로 이제 이거 네. 피하고 저거 피하고 해서 고민 끝에 가져온 것들이라서 굉장히 뭔가 재밌었습니다. 네,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다가 이토준지 하신 전우님 오늘 아. 어떠셨는지. 결국에는 뭐 레전드는 이렇게 레전드로 그쵸.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죠. 네, 이토준지가 사실은 짱인데 네, 모두가 다 알잖아요. 이토준지 선생님이 짱이라는 걸. 그렇지만 이제 그 짱을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숙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언급한 데는 이제 어쨌든 저는 좀 자처하거든요. 이토준지의 찐 팬으로. 왜냐면은 저 중학교 때 이제 이거를 처음 아니도록 전 이게 너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잔상들이.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오히려 이게 그 떠오를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보는 게 편한 거예요. 만화책을 보는 게 편한 거야. 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가지고 이게 잔상이 남는 것보다 만화책을 보면 더 마음이 편해지는. 이해가 안 가시는 아, 이해돼요. 눈빛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수능 전날에도 이토준지를 보고 잤던 기억이 나거든요. 와. 네. 왜냐면은 그 정도로 이 잔상들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 정도로 선명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게 저한테는 이제 계속 인생의 어떤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공포 만화를 가지고 저희가 약간 좀 이렇게 떠들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어쨌든 그래도 좀 이렇게 추천할 때 녹음하는 거니까 듣는 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좀 더 새로운 거를 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예, 아까 이제 태훈님이랑 똑같이 좀 약간 굴을 파고 만 건데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 소개된 작품 자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그래픽 맞아요. 노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또 이제 국내 출판도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있으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만회하리. 진심으로 만회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마칩니다. 그래도 전우님의 이토준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준호님 소감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지하철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드래곤 헤드를 골랐으니까 네. 누군가 일단 왠지 이번에 태훈님 오실 것 같고 전님도 오시는 거 확정이니까 네. 두 분 중 한 분은 드래곤 헤드를 갖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아주 하면서 알고는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전략을 잘 썼죠. 그러니까 유명한 책을 다들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니까 그 반대로. 틈을 잘 노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공포라는 장르가 결국 그 출판 만화라는 매체에 되게 뭐랄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장르라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공포하고 코미디는 특히나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공포 만화들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연님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오늘 물론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괜찮다고 체크를 하고 오긴 네. 하지만 설마 나 같은 이 초보자 딸이를 녹음을 시키실까 하고 왔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듣는 분들 고려하기에 이게 적절한 추천인가는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다행히 한 표를 받아가지고 네. 너무 그래도 내가 아주 틀린 선택을 하진 않았구나 하고 조금 기쁘고요. 네. 녹음하는 것 자체도 재밌었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 자체가 재밌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공포도 이제 입문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갈래별 추천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너무 좋습니다. 허무의 기록을 오늘 가자마자 사는 걸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사실은 승리자신데 많이 얻어가시는 저는 진짜 편이니까. 이게 갈증이 있었거든요. 네. 맨날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냥 한정되다 보니까 그냥 네. 영화만 있고 그냥 유튜브 괴담 이런 것만 보게 되다 보니까 책으로는 못 보나 나 더 이상 여기가 한계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하죠. 공포요? 아니 공포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러네요.
다음에 또 한번 다른 장르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은 공포를 다시 하든가 다른 장르를 언젠가. 또 뭐 개그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장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저 좀 그거 들어서 진짜 바라고 있습니다. 개그? 사실 지금까지 장르로? 되니까 네. 좀 뭐라고 하지? 계속 명작을 가져와야 되는 압박이 있는데 네. 만화가 고갈됐어요. 아, 그 사실 제가 같이 오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그 친구는 그래서 좀 잘 안 오려고 하거든요. 아. 난 이제 더 이상 소개할 만화가 없어. 네. 이래가지고 음. 나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니까 안 돼. 차라리 그 하나를 정해놓고 좀 좁히면은 차라리.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 남들한테는 별로라고 들었지만 나는 정말 좋아하는 나만의 아픈 손가락 이런 거. 네. 장르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런 네네. 식으로.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죠. 네. 그런 것도. 그리고 같이 오시는 분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빨리 오라고 해주세요. 이거 올라가면 듣고 있을 거예요. 네. 다행입니다. 네. 부담을 그래서, 뭐 근데 안 가질 수는 없는 게 아무래도 이게 내 이름을 걸고 소개를 하는 맞죠.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부담은 생기지만 그래도 자기 이름 걸고 소개해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같이 봐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네. 같이 봐주고 이제 그 만화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를 한 번씩 나중에 또 시도를 해보게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사교클럽을 잘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 저희가 월말 혹은 이제 월 초에 이 모임을 진행을 하는데 네. 다음 10월 말 11월 초에는 저희가 하고 싶은 만화전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10월 말 11월 초 모임은 한번 스킵을 하고 네네. 다음에 그때는 하만전이 되는 한다면, 거죠. 하만전이. 11월 말 혹은 12월 초가 될 것 같아서 그때 또 다시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8분 공포 만화를 주제로 재밌는 얘기들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하만전에서 감사합니다. 봬요.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